Hello everyone. 반갑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진짜 제 안동 김재규 학원 소방반 강사를 대표하여 정말 어렵게 고생한 여러분, 제 비록 혀끝이고 입술이지만 제 마음을 담아서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진짜 햇볕도 못 보고 이곳에서 단지 식사로 갈 때와 식사로 올 때, 그리고 정독실에서 혹은 강의실에서 정말 고생한 여러분, 제가 시험 임박해서 정말로 좀 울먹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익산에서 올라온 친구였습니다. 김영연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게 아침에 나오는데, 저는 이제 아침에 밥을 잘 안 먹는데 그날은 아침밥을 먹고 싶어서 이제 식당으로 가고, 이 친구는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 잠이 쏟아지는 얼굴이잖아요. 진짜 그 쏟아지는 얼굴을 보고 약간 내 울컥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안아주었습니다. 영현아, 다 왔는데 조금만 참아라. 영현아, 정말로 다 왔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단톡방에 있는데 거기 그대로 올렸습니다. 나도 울컥했다고요. 영현이 그 졸리는 눈 비비면서 식당을 나서는 모습에 나도 마음이 아팠다,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리고 임박할 때마다 그 불안한 눈빛들, 웃어도 웃지 않는 그런 모습도 막 지나가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몇 점이라고 다 보여주고 보내주고, 이런 것들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험을 보고 여러분 다 느꼈죠? 저도 느꼈습니다. 이번 시험은 도대체 어떠한 시험이었고, 우리는 2024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한 가지 확 떠오르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걸 설명하면서 같이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필기하는 게 아니고요,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자, 출발합니다. 우리는 일단 말이죠, 처음으로 25문항이라는 것을 이제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럼 그 전에 20문항이잖아, 그지? 20문항의 보기가 4가지니까 선지는 80가지가 80가지가 나왔다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100가지 선택지가 나왔잖아요. 25문항에 문항당 보기가 4가지니까 선택지는 100가지가 나왔습니다.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100가지 선택지 가운데 우리는 그 중에 생소하고 좀 이상했던 것들이 좀 있었지만 그건 어차피 같이 찍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거 문제 2번요. 그런 건 저도 몰라요. 처음 보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같이 찍는 겁니다. 그건 같이 틀렸다고 보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것들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왔다. 그 이야기를 여러 명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강평할 때 하겠지만 일단 배운 거 그대로 나왔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법이 나왔습니다. 6가지 법이 나왔는데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 2020년 4월 9일 날 시작한 이 법은 아예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월 18일인데 3월 8일 갑자기 바뀐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 이거랑 아주 밀접하거든요. 또 그게 또 완전히 뜯어 고쳐져서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게 텀상으로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모르니까요. 이게 10일 기준이거든요, 최소가. 그 10일에 딱 최소 기준에 아달이 돼 있어서 뭔지 모르잖아요. 일단 거기 보니까 대형 화재, 중요 화재, 특수 화재 없어졌습니다. 발화 원인, 화재 원인 조사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부랴부랴 시험 임박에서 또 자료 나누어 드리고 했습니다. 아무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소스에 의하면 4문항, 5문항, 합이 5문항, 4문항, 1문항, 합이 5문항이고요. 5 이렇게 해서 25문항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요. 이게 또 3문항이고요.
아무튼 약간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이 특히 부담스러워진 것은 화재 예방, 소방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 두 가지 법으로 나누어지면서 좀 부담스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이 두 법이 낸 문제는 아주 평이한, 누구나 정상적인 수업을 들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이도를 보니까 상위 12%요. 그 다음에 하가 12%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다 중간 정도였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역시 어려운 것, 우리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 그리고 역시 쉬운 문제.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정상적인 기본 수업을 들은 사람은 70점은 무난히 맞는 문제였다. 근데 공부를 좀 더 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여기에 보면 김현주라는 여학생이 있는데 부산에 쳤는데 그분은 2개 틀렸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니까 소방학 하나, 법규 2, 그리고 행정법 마이너스 하나.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보고 볼 때 이게 소방관계 법규는 몇 점으로 보느냐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사람의 시험 끝나고 글을 받았는데 그 중에 행정법이 어려웠다는 것은 이구동성이었습니다. 많이 어려웠다. 두 번째가 관계법규가 어려웠다 그랬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법규는 평이했다. 문제 2번 말고 좀 이런 문제 말고는 엄청 평이한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분포가 되었는지를 겨나가시고 이제 궁금한 요것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2022년 4월 달에 본 시험과 이번 3월에 본 시험은 되게 유사했다. 그 유사하다는 말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난이도 면에서 유사했다. 그건 확실합니다. 평이한 것보다 조금 어려운 그런 수준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6가지 법령 가운데 비교적 골고루 출제되었다. 단지 2022년 4월 달에 만든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법이 4문제라고 생각했는데 3문제 나왔다. 나머지 법들은 뭐 5문제, 6문제씩 이렇게 쭉쭉쭉 그렇게 정상적인 범위에서 나오고 하나 더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인데요. 첫 번째, 우리는 기본 수업이라는 말에 용어 정의하세요. 문자 그대로 기본 수업은 베이직입니다. 베이직이란 말은 보통 여기 안동에서 수강하는 주기를 2회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2회독을 기본 주기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용어도 모르고 그냥 알아듣고 그냥 어거지로 끌려왔다면 2회독 때는 조금 눈이 뜨입니다. 눈이 조금 뜨여서 이거 내 혼자 해도 따라잡겠다는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본 수업이라고 합니다. 몇 회독이라고요? 2회독입니다. 그러면 2회독 정도 듣고 혼자 독학하신 분은 75점에서 80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받을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보니까 시험 직전까지 실강을 수강한 수험생의 결과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88점 이상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88점, 92점 그렇게 다르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 우리는 2024년도 학습 전략인데 그것은 반복입니다. 반복. 여러분 제가 좀 부탁드리는데 마지막에 이제 막판에 가면 여러분 혼자 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수업 듣는 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업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저랑 같이 칠판에 나와 적고 끝까지 반복하고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진짜입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해서 안 되는 예를 내가 들어볼 테니까 제 예에 공감하시는 분은 끝까지 나와서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꿈을 꿈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예를 드는 겁니다. 제 성적이 우리 반에서 10등 했다고요. 우리 때는 중학교에 한 반에 78명 이렇게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78명이 10등을 했다고요. 그럼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갔잖아요.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저 혼자 이제 진짜 전교 1등을 해야 되는 그 불타는 마음으로 다 같이 공부할 거 아닙니까? 중학교에서 30등 해야 인문계를 가니까요. 그러면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막 불타는 공부를 하는데 뚜껑 떡 열잖아요. 뚜껑 딱 열면 중학교 때와 똑같습니다. 10등 후반대 나와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신이 하는 공부 스타일은 그게 다라고요. 그걸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말 진짜로 명심해 들어주십시오. 혼자 독학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다라고요. 그게 다라고요. 그건 역시 어렵다고요. 나와서 끝까지 들으셔야 된다고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야 합격합니다. 진리다. 진리. 끝까지 들어야 된다. 끝까지. 그리고 이것은 법규라는 건 이번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 기본법 1조 목적부터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저 뒤에 부령 별표 저 20몇 번 이까지 말입니다. 이걸 끝까지 다 보아야 합니다. 물론 버릴 것도 있지만 이제 뭘 나올지 몰라 이제. 25문항이 되는 바람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반복해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로얄 왕도는 없다.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인데 제가 큰 소리로 읽고 이번 시험 총평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반복입니다.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실강을 들으셔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격한 사람들, 성적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질문이 많더라는 겁니다. 질문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는 말은 시험 치고 난 다음에 합격되랬는데 22개 틀렸다는 거야. 이해 안 되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문제 조금만 비틀면 완전히 우박. 이게 눈이 와야 되잖아. 다 비 내리고 이래. 그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우리는 법은 정해져 있잖아. 이 법규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내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소방학은 아니잖아요. 소방학은 소방학 책이 있는데 지 마음대로 관계되는 막 내잖아요. 맞잖아요. 법규는 이 카테고리 안에 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시험 임박하면 법규 때문에 죽겠다 그럽니까? 우리가 행정법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다 행정법 다 고득점이야. 전략 과목이니까. 근데 법규 점수는 잘 안 나오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혼자 하면 안 된다. 알면 확실히 알아야 된다. 실감 끝까지 들어야 된다. 이 세 가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 라이.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2023년 3월 18일 토요일 날 보았던 문제를 잠깐 간략하게 해설하려고 합니다. 같이 출발합시다. 엔트리 넘버 1. 우리는 벌금의 상한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공부 좀 한 사람은 금방 합니다. 생활안전활동 16조의 3입니다. 이거 방해하면 벌금 100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물의 사용이나 수도입니다. 이건 27조 제1항입니다.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입니다. 벌금 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하거나 불을 끄거나 관계인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벌금 100만 원입니다. 1번, 3번, 4번은 벌금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데 2번 있잖아요. 2번에 불을 끄려고 소방활동을 위하여 2번요. 화재 불을 끄려고 구조구호를 위하여 출동을 하는데 이를 방해합니까? 이를 방해하면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난이도 중입니다. 중. 예. 1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벌칙 한번 정리했습니다. 맞잖아요.
벌칙은 그 정리했으면 풀 수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이번엔요, 국가가 우리한테 보조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2번요. 그러면 여러분, 국고 보조하는 게 뭐야? 소방활동에 필요한 헬리콥터, 소방자동차, 소방정, 방화복 등 한번 해볼까? 소방자동차, 소방정, 그리고 소방헬리콥터, 불 끌 때 입는 방화복 등 이런 거잖아. 맞잖아. 근데 이 중에 우리는 올쥐 아는 것을 골라보 3 이러면 답은 뺍니다. 90마력이 아니고요. 30톤 이상이 돼야 됩니다. 90마력이 아니라 90호스파워가 아니라 30톤 이상 돼야 된다. 답은 1번이다. 이것은 맞추는 사람은 다 찍어서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변별력 없는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난이도를 조절하여 떨어뜨리려고 하는 난이도 상의 문제를 내려면 이런 외골수적인 이런 걸 내면 안 되고요. 이건 수험생들에게 좀 사과해야 될 문제야. 진짜. 예, 범위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아무튼 일단 답은 1번입니다. 지나갑니다. 3번입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지하요. 지하에 뭐가 있다고요? 지하에 소화전이나 저주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맨홀 뚜껑은 지름 648mm 이상입니다. 지름이 648mm 이상이고 맨홀 뚜껑 주변에는 노란색으로 15cm의 야간에 비치는 반사도료를 발라야 합니다. 다시 합니다. 맨홀 뚜껑의 지름은 648mm 이상이고 그 주변에는 저녁에 잘 보이는 야광 반사도료를 15cm만큼 발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갑니다. 맨홀 뚜껑은 지름 648mm 이상입니다. 648 이상입니다. 1번,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부건에는 뭐라고요? 황색입니다. 황색의 반사도료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폭은 15cm입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난이도 합니다. 다시 말해볼까? 지상에 있는 것, 지상은 소방용수 표지가 땅바닥에서 100cm 되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외곽은 청색이고, 그리고 내곽은 적색이고, 내곽에는 소방용수라고 백색으로 썼고, 외곽 청색에는 노란색으로 주정차 금지라고 썼다. 외곽에 있는 청색은 60cm요. 내각의 적색은 35cm요. 소방용수 글자 위에는 14cm요. 밑에는 8cm요. 글자는 13cm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4번에 공사법에 가보면 기술 경력 등의 인정이라고 나오는데 기술 경력은 자격, 학력 이런 등등을 따져서 하는데 경력을 인정하고 이 자격증을 주는 사람, 경력증, 경력 수첩을 주는 사람은 소방청장이거든요. 따라서 1번, 2번 연속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보고 속으라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1번 청장, 2번 청장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자격, 학력, 경력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에 나옵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건 대통령령이다. 이건 행정안전부령이다. 다 나누어 드리고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법규책 그 두꺼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요거 있지 요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이든 제품검사든 우수 제품이든 시설관리사든 시설관리업이든 공사업이든 모두 다 거짓과 부정이 나오면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걸 잘 몰라도 답은 당근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공사에 감리업자가 있는데 감리를 마쳤습니다. 이럴 때 감리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보고서는 누구한테 내느냐 하면은 본서장에게 냅니다. 이때 반드시 첨부해야 낼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리일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고는 그렇게 하고 또 통보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통보되는 대상은 관계인, 그리고 도급자, 그리고 감리한 설계사
이 셋은 통보합니다. 이건 보고합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며칠 안에? 7일 안에요. 배운 기억 납니까? 배운 기억 나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서류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건축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건축이 아니지 사람아. 우리는 건축과 토목과가 아니잖아. 우리는 소방시설이야. 무슨 설치계획표?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건축 말고요. 여기에 건축을 빼고요. 소방시설로 바꾸어야 합니다. 건축을 빼고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고? 소방시설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예. 문제가요 비교적 평이합니다. 금방 이런 문제는 금방 냄새 나잖아 봐. 예. 건축이 아니고 소방시설입니다. 오케이?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주공사 감리가 있는데 상주공사 감리는 착공일로부터 완공 시까지 끝까지 현장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상주공사 감리입니다. 그러면 상주공사 감리는 아파트는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이고요. 엔드 그리고 500세대 넘으면 상주공사 감리고요. 아파트가 아닌 나머지 모두는요. 그것은 연면적 3만 이상이 상주공사 감리 대상입니다. 그런데 상주공사 감리를 하는데 그 감리자가 결혼을 하셔서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9박 11일 간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공석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그 사람 공석일 때 대리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감리 일지에 이런 사실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발주관청이 있죠. 관급 공사하면 발주청, 개별이면 발주자에 대한 그분들의 허가, 인가, 승인이 아니라 그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케이? 뭘 받아야 된다고? 확인요. 뭘 받아야 된다고? 확인요. 오케이?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연면적 3만 이상입니다. 아파트 아닙니다.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이고요. 세대는 50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연면적 3만 이상이고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이상이고 500세대니까 답은요. 답은 당근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무슨 공사 감리라고요? 상주공사 감리입니다. 기억합니다. 7번입니다. 이제 공사의 도급인데 그 이제 분리 도급의 예외다. 이거 이제 일괄 도급 또 말하는데 첫 번째 맞는 걸 골라라. 첫 번째 재난이 일어나서 긴급하게 착공합니다. 그것은 다 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국방, 안보, 기밀 유지. 용산의 대통령실에 뜬구름 없이 만든답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예, 일괄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3천이 아니라 1천입니다. 그리고 국가랑 계약이 있는데요. 여기 대안 입찰입니다. 그리고 일괄 입찰입니다. 원안 일부가 아니고 대안 그리고 일괄 입찰입니다. 리을 틀렸고 디귿 틀렸습니다. 미음에요. 뭐라고요? 실시 설계, 기본 설계 맞습니다. 여기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입니다.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미음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8번입니다. 소방기술자의 배치 기준이 있는데 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소방기술자의 배치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아파트가 아닌 것들,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 소화설비, 소활동설비 이렇게 돼 있는데 소활동설비와 소활동설비에 보면은 소화설비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호스를 제외합니다. 소활동설비에 여기에 재현설비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특급, 고급, 중급에 해당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물분무 등 소화설비, 호스를 제외하고요. 재현설비입니다. 초급이 아니라 중급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답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것들이다. 우리는 성능유지 설계, 소방안전관리 대상, 그리고 소방기술자, 그리고 소방감리원의 배치 이 4개 세트로 많이 했습니다. 자, 지나갑니다. 9번입니다.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있습니다. 연면적의 합 1만 5천 이상.
연면적인데 이건 5천 입니다. 5천 이상이고 그리고 11층 이상. 연면적 5층 이상이고 지하 2층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이고 그리고 냉동창고, 냉장창고 이런 곳입니다. 틀린 것 4번입니다. 그거 아니구나. 그건 앞에서 했구나. 여기 나오는 것은 안전관리 대상인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말입니다. 소방계획서, 화기취급의 감독, 위험자급의 허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피난안전구역, 피난경로. 답은 4번이잖아요. 이 사람의 업무는 현장에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외하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 4번이 되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에 보시면 특수가연물이 있는데 이 중에 특수가연물에 대하여 우리는 표지가 있다고. 표지가. 그 표지는 백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거든요. 그럼 표지에 적어야 될 게 첫 번째 특수가연물의 분명, 그리고 최대 저장 수량, 그 다음에 화기 취급의 금지, 그리고 단위 최적당 질량, 그리고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관리 책임자의 성명, 관리 책임자의 직책명, 관리 책임자의 사무실 전화번호요. 연락처입니다. 그래서 틀린 걸 골라라. 바탕은 흰색이고요. 문자는 흑색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0번에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11번입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돼. 이거네 이거. 첫 번째 다시 합니다. 연면적의 합 얼마예요? 1만 5천 이상은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이런 등등이잖아, 그지? 그러면 연면적 합이 1만 5천이고 이번에 연면적 5천인데 지상 11층 이상, 지하 2층 이상, 그리고 냉동 냉장 창고입니다. 지상 11층 이상입니다. 10층 틀렸습니다. 답은요.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요. 틀렸습니다. 답 4번이다. 12번입니다. 12번에 화재방 안전진단입니다. 화재방 안전진단은요. 5년 주기로 하는데 진단 대상은 8가지가 있습니다. 철도, 도시철도, 공항, 또 항만, 또 발전소 쭉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예방안전진단의 항목이다.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은 소방계획과 피난계획, 소방시설, 비상대응조직, 교육훈련, 화재위험평가 전부 다다. 답은요. 12번에 4번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반복하여 보면 눈으로 보이는 거다. 답은 몇 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12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13번입니다. 13번에 소방안전관리자든 위험물 안전관리자든 그 사람이 그만두면 30일 안에 선임해야 됩니다. 선임한 날로부터 본소장에게 14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30일 안에 선임해야 됩니다. 14일 안에 본소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기역 14, 니은 30입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방안전관리자든 위험물 안전관리자든 똑같습니다. 누가 세운다고요? 관계인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13번에 답은 1번입니다. 14번입니다. 이번엔요. 수용인원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일단 우리는 수용인원을 할 때 숙박이냐 숙박이 아니냐. 보기에 숙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숙박이 아닌 것으로 합니다. 숙박이 아닌 것은 바닥 면적의 합. 이걸 나누어서 활동량이 많으면 4.6, 활동량이 작으면 1.9, 이도저도 아니면 3으로 나누라 그랬습니다. 강당은 활동량이 많은 곳입니다. 강당이 바닥이 460입니다. 그러면 460이면 강당은 얼마로 나눠야 된다고? 4.6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460 나누기 4.6은 4600 나누기 46과 똑같잖아. 46 날리니까 100이다. 들어가는 거 100명입니다. 두 번째, 강의실이 10개고요. 각 강의실마다 57이잖아. 그럼 570이죠.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주계실 활동량이 작은 데잖아. 작은 데는 1.9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570 나누기 1.9는 5700 나누기 19와 똑같다고요. 19에 3을 곱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39, 27, 57이 나옵니다. 이건요 300명입니다. 이거요 휴게실이 1.9입니다. 38입니다. 38 나누기 1.9입니다. 그러면 380 나누기 19거든요. 그럼 해보면 2,
곱하기 2하면 20이야. 그래서 100명, 300명, 20명. 그래서 420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까다로운 문제도 몇 번 풀어봤습니다. 가소롭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합니다. 첫 번째, 수련시설에 학생 수용의 기숙사는 연면적 5천 이상입니다. 이것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교에 있는 운동선수 합숙소는 연면적 100 이상이다. 이건 간이 스프링클러예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인데 바닥의 합이 500이다. 이거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관인데 4층의 바닥이 1천 이상입니다. 영화관인데 지하층 무창층이다. 그럼 500 이상입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는 기역 리을이고요. 간이 스프링클러는 니은 디귿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2번, 간이 스프링클러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스프링클러를 물었으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16번입니다. 16번에 우리는 뭐라고요? 건축물의 범위라는 것은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물 동의는요, 연면적 4개, 바닥면적 3개, 기타 조건 12가지. 이건 확실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연면적 4개는 연면적 400 이상, 300 이상, 200 이상, 100 이상. 바닥면적 200 이상, 150 이상, 100 이상. 기타 12가지요. 근데 이게 기타 12가지를 보통 시험에 내잖아, 모의고사는. 근데 이번에 쉽게 여기 냈다고요. 연면적, 바닥면적. 그러면 연면적, 바닥면적이 있는데 제일 먼저 100 학교요. 200 이상은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입니다. 300 이상은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있는 정신의료기관요. 그리고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요. 400 이상은 전부 다입니다. 보십시오. 1번입니다. 연면적 노유자나 수련은 뭐라고? 연면적 200 이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학교요. 아까 100이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지하층, 무창층, 바닥 150이고 공연장은 100입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주차는 200입니다. 그래서 아닌 걸 골라라. 틀린 것은 답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인데 청장 밑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시도지사 밑에는 이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이라고요? 위원장 포함하여 60명 이내고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요. 위원장 포함하여 5 내지 9명입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1차 연이어서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둘 다 위원장은요. 청장과 시도지사가 이렇게 지명하고 위촉하고 이렇게 세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요. 소방시설공사에 하자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공사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이것은 소방시설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중앙은 물었습니다. 시설공사의 하자 여부입니다. 시설의 하자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할 때 60명 다가 모이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찍는다고요. 너 들어오라고요. 그럼 위원장 자신과 위원장으로부터 지명받은 6명 내지 12명이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회의할 때 홀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성과 반대 수자가 같잖아. 가부동수가 된다고요. 이러면 하나가 어디에 붙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원회는 홀수로 만드는 게 원칙인 것입니다. 17번에 답은 2번이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18번입니다. 이번에는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입니다. 자, 보세요. 소방시설 관리업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이번에 개정돼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시설 관리업이 있는데 관리업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소방시설 관리사가 자격증을 따고 이분이 가계를 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시설 관리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 관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이든 일반이든 여기에 메인 인력, 주 인력이 있고 보조 인력이 있습니다. 여기 묻는 문제는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의 보조 인력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의 보조 인력은 6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6명은 고급 점검자 2 이상, 중급 점검자 2 이상, 초급 점검자 2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고급 점검자 2 이상, 중급 점검자 2 이상, 초급 점검자 2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의 메인 인력은 시설관리사 짬밥 5년 이상, 짬밥 3년 이상, 이런 사람 2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이 할 수 있는 영업 범위가 어디까지냐? 특정 소방대상 1번 공동주택, 2번 근린생활, 29번 문화재, 30번 복합건축물, 이 모두 다 1번 30번까지 모두 다를 이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소방시설 관리업은요, 메인 인력, 주 인력은 시설관리사 하나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짬밥 1년 이상입니다. 보조는요, 중급 하나, 초급 하나, 각각 1명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급, 2급, 3급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일단 답은요,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19번입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의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려고 하는데 감경료 좀 디스카운트 해주려고 합니다. 걔가 실수했으니까요. 그 실수도 가벼운 실수니까요. 고의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첫 실수고요.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너무 잘해왔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경미합니다. 경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모범적으로 5년 이상 잘해왔습니다. 근데 다 이해가는데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 방수구역 바깥입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 감지기 있잖아. 감지기가 2개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는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거 나오네. 해도 스프링클러 방. 예. 근데 이거 봐. 사소한 부주의나 그다음 봐. 고의다. 고의는 안 돼.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잖아. 가벼운 실수라고요. 경미한 실수. 그죠? 1번 경미한 실수, 2번 경미한 실수, 3번 경미한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9번에 틀린 것을 골라라.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20번입니다. 20번에 위험물의 저장과 취급에 관한 기준 중 위험물의 유별 1류부터 6류가 있습니다. 저장 취급의 공통 기준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1류입니다. 가해물 접촉주의, 충격주의, 화기주의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가해물 접촉류. 그리고요, 예, 충격주의요. 예, 마찰, 과열 됐습니다. 그런데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물요, 무기 과산화물요. 그러면 알카리가 1족이잖아. 1족 계통의 과산화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는 예, 그것은 물론이고 예, 물기연금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2번 볼래요. 2번의 자연 발화성 물질은 제3류입니다. 틀렸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요. 그리고 예, 인화성 고 이건 2류입니다. 그 다음에 4류입니다. 4류는요, 가해물 접촉 주의입니다. 예, 4류는 이런데 이건 6류야, 6류. 4류는 여기에 뭐가 와야 되느냐 하면은 화기엄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것을 골라보라. 그러면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20번의 답은 1번입니다. 21번입니다. 예방규정을 작성합니다. 예방규정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옥외 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옥외 탱크 저장소, 기타입니다. 안반 탱크 저장소, 이송 취급소입니다. 이게 예방규정을 작성해야 될 대상인데 그게 옥외 탱크 저장소가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4번 볼까? 4번. 경유잖아, 경유. 경유는 지정수량이 1000리터입니다. 그러면 1000리터면 공 3개 빼면 얼마라고요? 150배잖아. 소리. 그러면 150배잖아. 우리가 아까 옥외 탱크 저장소는 200배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이건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 안 됩니다. 예, 20만 리터 이상이야. 15만 원 안 돼요. 왜요? 옥외 탱크 저장소는 지정 수량 얼마 이상요? 200배 이상인데. 여기에 150이잖아요. 150배 이상은 안 된다고요. 말 이해가시죠? 예, 그거 알고 있느냐 묻습니다. 자, 답은요.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22번입니다. 22번에 이번에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옥의 저장소다. 이 문제는 진짜 우리가 시험 치기 직전에 진짜 여러 번 했거든요. 옥의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제2류. 제2류 가운데 유황과 그리고 인화성고체밖에 안 됩니다. 제4류 다 되는데 그중에 특수인화물은 안 됩니다. 그 다음 6류 다 됩니다. 2류 2개 됩니다. 유황, 인화성고체예요. 4류 7가지 가운데 6개 됩니다. 뭐라고요? 특수인화물 안 됩니다. 6류는 다 됩니다. 그러면 답은 뭐라고요? 유황요, 인화성고체요, 4류요, 6류. 답은 1번은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2류, 4류, 6류라고. 1류는 없었다고요. 오케이? 1류는 없었습니다. 예,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23번입니다. 23번에 이번에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이 20배인데 이때 제조소 주변에 있는 보유 공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제조소의 보유 공지는 첫 번째 지정 수량 10배 이하인 경우에 3m 이상이고 지정 수량 10배 초과는 5m 이상입니다. 20배니까 10배 초과죠. 5m 이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답은요. 답은 4번 5m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23번에 답은 4번 5m 이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예,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24번입니다. 24번에 화학 소방 자동차입니다. 화학 소방 자동차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계통이 있고요. 가스계통이 있고 제독차가 있습니다. 물계통에는 포가 있습니다. 그럼 포에는요. 얘가 1분당 2,000리터 이상을 쏟아내야 됩니다. 얘가 1분당 2,000리터 이상을 쏟아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스계가 있는데 CO2입니다. CO2는 얼마를 차에다 싣고 다녀야 되느냐 하면 차에 3톤 이상을 싣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는 1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분말 있잖아, 분말. 분말은 차에 얼마를 싣고 다녀야 되냐면 1,400kg, 1.4톤을 싣고 다녀야 됩니다. 분말은 1,400kg, 1.4톤을 싣고 다녀야 됩니다. 할로겐 화합물이 있는데 할로겐 화합물은 초당 얼마를 쏟아내야 되냐면 CO2와 마찬가지로 CO2 할로겐은 초당 40kg 이상을 쏟아내야 됩니다. 분말은 초당 얼마요? 분말은 초당 35kg 이상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설픈 걸 골라라 이런 말입니다. 맞는 것을 골라라 이런 말입니다. 그건 이거다 이거. 답은 3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수계는 포소화약제 화학자동차, 가스계통은 CO2, 할론화합물 분말료, 그리고 제독차요. 오케이? 제독차에는 가성소다, 규조토 각각 50kg 이상입니다. 오케이? 일단 24번에 답은 3번이 맞습니다. 파이널입니다. 라스트 라운드입니다. 예. 25번입니다. 25번에 위험물의 운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올쥐 아는 것을 골라보 3 그랬습니다. 올쥐 아는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의 용기에는 하나만 한다. 고체는 95%다. 액체는요 98%인데 55도에서 얼마요? 충분히 이렇게 벌어져. 답은 4번인데요. 4번에 보니까 알킬 알루미늄입니다. 알킬 알루미늄은 90% 이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니까 50도십니다. 그리고 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25번에 틀린 것은 답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몇 번이라고요? 답은 4번이 틀렸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안동 김재규 학원에서 안동 김재규 학원 소방반에서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저랑 같이 하는 선생님은 정봉수 선생님인데 정봉수 선생님의 이게 소방화학, 소방공학, 소방원론에 대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와,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생각할 때 쟤 자기 팀이니까 저 따위 이야기를 하지. 천만의 말씀요. 들어보십시오. 여기에는 날고 기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 시간에는 미어 터집니다. 그분 시간, 소방학 개론 시간에 미어 터져요. 와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외우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원리 저절로 알게 만듭니다. 근데 법규는 안 그렇잖아. 법규는 암기왕 뽑는 거잖아. 이거 그냥
잘 외우고 확실하게 외우고 안 까먹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것은 저랑 또 하면 됩니다. 예, 행정법 이렇고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 같이 열심히 한번 공부해서 2024년도 자랑스러운 시커먼 소방관 정복 입은 사진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